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미디어 스크랩을 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좀 보도할 게 많아가지고. 차영님이 늘 녹음을 하고 가시면 네. 입이 터집니다. 그렇죠. 외부에 나가시면 자꾸 일이 왜 자꾸 입이 터지지? 아, 사건 사고가 차영 때문인가?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방송이 약간 계속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모니터는 항상 뒷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변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스크랩으로 먼저 그 KBS 기자협회에서 알릴레오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KBS 기자협회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 라이브 방송 도중에 나온 KBS 기자 성희롱 여성 혐오 발언을 비판하고 진행자인 유시민 그 이사장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방송을 보셨나요? 저는 라이브로 논란이 봤습니다. 된 부분을? 저는 라이브로 봤습니다. 네, 저는 네. 논란이 된 부분만 클립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클립이 있어요? 잘라서 올렸다고 그러던데. 뭐 이제 네. 클립이라는 사람들이 게 다 뭐 이제 올렸겠죠. 그 노무현 재단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요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올린 게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이 관련된 기사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전 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안 써 있고요. 그냥 알릴레오에서 그랬다라고 네, 그렇죠.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그거 장용진 기자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니 기사에 그렇죠. 유시민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다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사람이 그랬고 어찌됐든 우리가 뭐 이걸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편에서도 이런 문제 발언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진행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문제라고 하고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말하는 네, 거. 근데 그런 대응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방송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기자가 그 발언을 했고 그렇죠. 문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유시민 이사장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도 했고 다시 본인의 사과까지 했죠. 그렇죠. 거기 본인이, 출연자들 전부가 다 또 사과를 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거는 좀 제가 해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 사안을 다룬 보도들이 사실은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문제 발언한 것 같이 느껴지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지금 제목이 KBS 기자협회 알릴레오 KBS 기자 성희롱 발언 책임져야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과는 했고 또 했거든요. 그 유튜브 올리면서 또 했어요. 네네. 거기에다 글로. 그리고 어제 또 했어요. 기자협회 그 서명 나오고 나서 유시민 이사장 또 사과했어요. 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그냥 알릴레오 하지 마라. 알릴레오 없애라? 라는 최소의 그러니까 알릴레오라 하지 말거나 아니면 더 이상 KBS 얘기와는 엮지 마라. KBS 마라. 관련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책임져야라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하는 수사 아닐까요? 그냥 예. 어떻게 더 책임지기가 참 사실 뭐 법적으로 만약에 뭘 한다면 아무런 장용진 기자를 문제가 고소해야지 없이 그러면 성희롱 발언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발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용진 기자가
KBS 법조팀 소속인 한 기자, 근데 이분이 여성이래요. 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여성인 점이 취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건데요. 장용진 기자는 검사들이 A 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수사 내용을 흘렸다.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 장용진 기자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석에서 하는 소리를 이 알릴레오도 굉장히 지금 그 듣는 사람이 많고 뭔 얘기만 하면 다 그 회자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송을 했다라는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 성평등 관련된 관점의 그 실수는 정말 굉장히 오래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또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데 이제 KBS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했고요. 장용진 기자와 진행자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비판 성명을 썼습니다. KBS 그 보도국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생방송으로 공개된 뒤부터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KBS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어제 알릴레오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특히 여성 기자를 향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방송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중히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KBS 기자회, 그러니까 KBS 기자협회의 이런 반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당연하죠.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네. 이 수많은 구독자가 보는 생방송에서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약간 장용진 기자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1번 장용진 기자 그런 발언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쓴 알릴레오를 비판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많이 그러잖아요. 뭐 책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거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KBS 기자협회에서 이런 성명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사 비판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자협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우리 기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 이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 기자협회가 그런 성명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도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그 기자로서의 그 뭐 양심 그런 활동에 대한 성명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KBS가 어찌됐든 알릴레오에서 지적을 함으로써 그 KBS 보도 그러니까 그 김경록 PB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기자협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안만 가지고 이제 논평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좀 약간 이상하죠.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취지는 그거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 알릴레오 내용 대부분은 KBS 보도 내용이 그리고 해명한 성재호 부장이 해명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도 윤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네. 굉장히 공정성에 대한 자기 보도에 대한 공정성이 공격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KBS에서 나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SNS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것도 저는 마땅히 해야지 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16일 KBS 본관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 집회, 자유한국당 집회는 언론 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와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주최를 했고요. 그 나머지 다른 기자회견, 그러니까 KBS 노조의 기자회견, KBS 본부의 기자회견이죠. 이 또 옆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네. KBS 본부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기자회견에서는 오종훈 언론노조 위원장이 요상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다시 언론 장악을 하려는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당은 무엇을 했나? 세월호 앞에서 언론에 압력을 넣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편파 방송을 일삼는 KBS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 이런 세상 이런 코미디는 또 처음 봤습니다. 서로 이 바로 앞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끝장 토론을 하는 그런 느낌? 그걸 보는 저희 시민들의 입장은 되게 복잡합니다. 네. 좌파 정권 조국과 같은 민주노총들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KBS 본부는 예의를 지키라라고 맞불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KBS 본부가 긴급하게 맞불 집회를 개최한 것은 KBS 사장을 지냈던 길환영 한국당 미디어 특위위원장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길환영 그 전 사장은 참 주책바가지입니다. 이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이 어딜 와중에 가면. 여기를 간다는 거는 진짜.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사장 하신 분들 자유한국당에 가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으면 본인이 뭐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KBS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인으로 생각했으면 예, 좋겠는데. KBS에서 진짜 쭉 잔뼈가 굵어서 KBS 어찌됐든 KBS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지금 KBS를 장악하자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됐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좀 부끄럽고 특히 길환영 사장은 제일 KBS가 문제적인 시기의 사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좀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고요.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KBS가 답답하고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순간 사실상 다시 우리가 KBS라는 이만한 그 공영방송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다 해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분리징수를 얘기하려면요.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정말 이 조직이 망해도 된다. 망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말 완전 폭파시켜버리자라는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쳐 쓰려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가. 근데 뭐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친구들한테도 저랑 정말 점잖았던 친구가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분인데 그 지인이 저한테 분리징수 하자라고 보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특히 알릴레오 김경록 PB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 공개한 다음부터 그 다음 해명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방송할 때까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기대를 안 한다. 앞으로 돌마고는 없다. 우리가 왜 했지? 이런 댓글도 많고 네.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KBS가 과연 지금 뭐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들의 더 지금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기대가 되십니까? 차장님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소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KBS 전체가 다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요? KBS 내에서도 직군들 간에 또 의견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저널리즘 지금 토크쇼 제일 만드는 사람들만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PD 직군들은 굉장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PD 주권하고 지금 기자 주권이 대립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그리고 또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지만 혼자서 지금 비판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답답하다. 네.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이 기사에서 길환영 사장은 결국 근데 참석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 네네. 그래요. 예, 참석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올 수 있겠습니까? 차마 그분이 또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은 아니어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무섭긴 분이라서. 했나 봐요, 근데. 자, 일단 최경영 기자가 한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잘못한 보도에 대한 진실 규명, 그에 대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라고 어제 기자회견 기자협회가 낸 KBS 기자협회가 낸 그 성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 좀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는 공중에게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시청자들만 보세요. 시청자들과 대화하세요. 왜 유시민 이사장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이 문제의 시작,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종착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시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유시민 이사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수천만 명일지도 모르는 시청자와 소통을 하십시오. 진실을 원하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내 잘못을 사과했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설마 9월 11일 보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두렵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실망스러운 거는 기자협회가 전혀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가 안 된다.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죠. 신학님 기자죠. 신학님 기자는 그 댓글에 최경영 기자의 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공영 방송사들 중에서 KBS는 글자 그대로 독특한 독보적이고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의무나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특권으로 받아들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오롯이 책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KBS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기자와 PD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KBS라는 조직과 울타리가 주는 영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지금 뭐 부끄럽지 않냐 하면서 KBS 실망이다. 뭐 돌마고 왜 했냐.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김원경 너는 또는 민원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 텐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죄송하지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KBS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논평을 준비하고 있고 조국 보도 관련된 전체 논평에서 KBS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지금 거의 오늘 내일 방송에서는 그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근데 전 진짜 이 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어요. 아니 무슨 조사 뭐 누가 봐도 다 뻔하고만 뭘 자꾸 조사를 한대.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기자는 맨날 자기들이 맨날 말하지 않았어? 기자는 보도로 말한다. 그쵸. 보도를 딱 보면 뭘 조사해서 변명할 게 뭐가 있어. 녹취록 다 까져 있고, 그러니까 뭐 경과에서 누구까지 알았느냐, 누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느냐, 뭐 이런 책임 그렇죠. 규명을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사과는 뭐 첫날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그쵸. 예.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보도는 아니죠? 실수지? 난 이건 방송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고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동준 씨가 들어와서 종편 모니터를 하는데 하나는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10월 7일 날 있었던, 이것도 아주 많이 지난 건 아닌데요. 10월 7일 날 있었던 그 보도들, 그 국대 떡볶이 관련한 보도 있죠. 이건 사실 오보죠, 오보. 네. 이 오보에 대해서 이제 종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제 긴급하게 저희가 냈습니다. 이제 방송 사고, 김진애 돌직구쇼의 방송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셔럽 특집.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블랙 아이드 피스의 셔럽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지금 듣고 오셨겠지만 가사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좀
과하게 말하면 닥쳐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고고하게 말하면 그 입 다물라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보고서가 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간단한 방송 사고부터 얘기하죠. 네, 제가 어제 오전에 휴가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이제 휴가를 쓰고 네. 이제 1시경에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출근을 하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업무 메신저로 저한테 개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와 누가 이렇게 관련된 무례하게 업무와 그랬어? 관련된 내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제보가 하나 왔는데 채널 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자료 화면이 나가던 중에 출연자가 욕설을 했다. 우리 방송에서는 이거 해야 돼 그냥. 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라는 욕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저는 그래서 이 제보를 보고 나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게 어떤 분이 환청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어제 방송 봤습니다. 봤는데 제보자분이 언급한 그 지점에서 정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왔어요. 이 단어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돌렸어요. 다시 5초 뒤로 돌렸어요. 정말 나오는 거예요. 헐. 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세상에. 이 발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자료 화면이 나가던 중에 출연자가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겁니다. 어제 방송이죠. 네. 근데 어떤 자료 화면이었냐면 법무부가 이 공식 유튜브가 있어요. 법무부 TV라고. 근데 거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10월 14일에 그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기 전에 사퇴를 하면서 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지만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뭐 담은 영상이었는데 요걸 이제 보여주면서 진행자 김진 씨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영상이 사퇴 직전에 법무부와 함께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해서 이게 논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영상 자체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웃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대요. 네. 그런 다음에 정말로 국민들 앞에 송구해서 물러난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영상 보시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자료 화면이 나가는 도중에 기침 소리가 이 출연자들이 목을 가다듬는 소리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 껐네. 근데 왜 마이크를 안 내렸지? 이 정도였는데 이 영상에서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자막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웃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딱 지나가자마자 이 문제 발언이 딱 나온 거예요. 또라이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네, 웃는 모습이 나가자마자 욕설이 들어간 이 표현이 딱 나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크 소리가 싹 내려가요. 이건 이렇게 방송이 진행됐다는 건 뭐냐면 자료 화면이 나갈 때 마이크를 내렸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 내렸다는 거죠. 그렇지. 이 사고가 일어났고 욕설이 나가니까 이거 뭐야 한 다음에 마이크를 내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갔으면 사과해야지. 진행자가 알았을 거야. 저는 진행자가 마이크가 들어간 걸 몰랐었더라도 출연자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겠지 자기들끼리는. 그죠.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꺼지면 그냥 막말한 거지. 그죠, 그냥 네. 아유 저것들 뭐 이렇게 막 그런 함부로 막 한 말이 있었겠지. 그리고 어떻게? 저는 마이크 소리를 내렸다라는 건 제작진이 인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제작진이 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진행자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사과했어야 돼요. 당연하지. 부적절한 발언이 이 자료화면에 나가는 중에 나갔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김진 씨 영상 끝나고 무슨 얘기하느냐. 결연하고 좀 뭉클함을 연출하는 듯한 그런 동영상인데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야당에서 장제원 의원이 창피하다. 낯뜨겁다. 선거 CF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 발언하는 걸 보여줘요. 그냥 아예 그 나간 사실이 없었던 일로 하고 있는 그죠? 자기들끼리. 네, 없었던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발언 영상까지 나간 다음에 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 뭐 정치인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대선 주자급으로 자신의 이미지 전략을 펼치는 분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 비판하는 발언을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도 사과를 안 했어요. 이날 방송에서. 야,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참.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발언이 도대체 채널A가 어디까지 퍼뜨렸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채널A가 이 김진애 조직구쇼를 유튜브에도 올려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는 심지어 대단별로 편집해서 올립니다. 편집해서 올릴 때 적어도 이 부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드러내야지. 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웃긴 거는 이게 풀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대담만 편집돼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9분짜리 영상이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헐. 그래서 심지어 그럼 욕을 지금 그냥 욕을 그냥 그대로 퍼뜨린 거예요. 이건 거의 퍼날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댓글에도 시청자들이 그 유튜브의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초를 링크로 넣을 수가 있어요, 댓글에.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바로 그 시간초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링크를 걸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욕설 나온다.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아놨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둔 거예요. 헐.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보고서를 쓴 게 오후 4시였어요. 4시쯤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채널A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보기를 봤는데 다시 보기에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냥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는 좀 뭐 이렇게 필터링 같은 걸 안 하나? 아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작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6시 30분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때 안 거죠. 그래서 6시 30분에는 결과적으로 유튜브 영상과 다시 보기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했지만 마이크를 내렸잖아요. 저만 봤을 때 충분히 인지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큰 문제야. 네. 몰랐어도 큰 문제 알았어도 방법이 큰 없네 문제. 진짜.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야 할 거는 채널A가 방송에서 내보낸 이 욕설은 장애인 비하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를 하는 욕설이에요. 이 표현 자체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그 발언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발언을 하면서 언론들이 지적했어야 할 거는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장애인 비하 욕설을 했다. 그렇지. 국회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어물쩍 넘어갔어요. 언론이 그런 비판 전혀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따옴표 쓰기에 바빴지. 그죠?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비하 욕설을 생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일단 내렸다며. 해당 방송 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확인한 오후 6시 30분 시점까지도 공식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사과가 없었어요. 헐. 뭐 보도자료도 없었고. 이게 진짜 황당한 사태인 거예요. 장애인 비하 욕설이 생방송에 그대로 나갔는데 한동안 내버려뒀고 그러고 사과도 안 했어요. 오늘 혹시 나간 거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어제 생방송 도중에 법무부의 조국 전 장관 동영상이 나가는 동안 일부 출연 패널의 부적절한 혼잣말이 생방송에 섞여서 방송이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즉각 파악하지 못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근데 이 발언을 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러게.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는 추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지목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료 화면이 나가던 중이었고 목소리만 나갔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남성 목소리고. 네, 확실한 건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 등장한 남성은 진행자 김진 씨, 그리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수호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이렇게 5명이에요. 이 5명 중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채널A는 뭘 해야 하느냐? 누가 이 생방송에서 욕설했는지 밝혀야 돼요. 진상조사 명확하게 해서 왜 이런 발언이 나갔고 누가 이런 욕설을 했는지 밝히고 이런 발언이 무책임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갔다. 죄송하다라고 똑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저희는 채널A에게 똑바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밝혀라. 누가 했는지,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이렇게 할 것을 촉구하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방심위는
이렇게까지 장애인 비하하는 욕설 생방송에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를 안 하면 그리고 빠르게 이 심의를 안 하면 이런 식의 혐오 욕설이 혐오 표현들이 만연하게 되는 방송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똑바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거 징계 안 받으면 다른 데서 방송 그냥 대충 그냥 욕설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최근에 이 방심위 심의 결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보고서를 써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내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인데 방심위가 어떻게 심의하는지 이건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중징계 주겠지? 양심이 있으면? 이건 얘네는 방송사고는 되게 중징계 주거든요. 관계자 징계까지 가야 될 맞아요. 수준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 그냥 어떤 공정성 이게 아니고 이건 방송사고거든? 그렇죠. 근데 방송사고는 뭐 블랙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징계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실수이더라도 명백한 것이라서 중징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만약 이것도 안 하면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앞에 가서 뭐 하자 아무튼. 그럼 막 욕해도 되냐 이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한 표현이나 네네. 이 채널 A에 나온 표현이나 모두 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 욕설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지점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진보 매체에서도 그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 팟캐스트 진보 팟캐스트에서 아주 흔하게 그 여상규 의원이 쓴 발언을 많이 씁니다. 저는 사실 저도 계속 그동안 반성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보야? 이 말을 진짜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보 노무현도 있고 바보 김수환 추경도 바보고 뭐 이러니까 우리 바보는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끼리의 얘기고요. 진짜 장애인 당사자는 다 싫다는 거예요. 다 비하 발언이고 그래서 이 비하 발언을 쓰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은 정말 문제적이야라는 그런 욕을 해주고 싶을 때 대체 용어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어요. 정말 당신이 너무 문제야라고 진짜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욕은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성적인 비하가 들어있어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네. 비하 표현들이 욕설로 네.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욕은 그래요. 제가 밀고 있는 건 핵폐기물하고 아니 그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 핵폐기물 해양만 끼치잖아. 물론 그 핵폐기물이 이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긴 한데 거의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격체 이하다, 인간 이하다, 이 정도 표현이 그나마 좀 사람이 고상하지 아니다, 않나 뭐 이런 싶습니다. 그냥 나는 나쁜 나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리고 국대 떡볶이 보도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두 번째 보고서도 이제 똑같이 입을 다물라라고 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인데요. 어떤 거였냐면 조선일보가 10월 7일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 제목 이겁니다. 민노총 압박에 국대 떡볶이 서울대 치과병원 매장서 퇴출. 네. 김은중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노총이 지금 국대 떡볶이를 밀어냈다는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외식 프랜차이즈인 국대 떡볶이가 치과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에 있는데 그 지점이 폐점한 배경에 민주노총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저기 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인지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른 그겁니다. 국대 떡볶이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탄압받는 듯한 모양새예요. 국대 떡볶이가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니까 민주노총이 나서가지고 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퇴출시켰다. 이런 식의 보도거든요, 사실. 아니, 지금 대통령하고 민주노총하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황당하죠. 네. 그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조금 이상하신데. 네,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 조선일보의 자매사 TV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이 이걸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받아줬느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보도본부 한라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TV조선 기자들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별도로 취재도 안 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받아줍니다. 참. 저는 정말 놀라워요. 여기 기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기자라는 게. 네. 그래서 10월 7일 방송 조선일보 보도를 어떻게 다루느냐. TV조선은 일단 영상 매체잖아요. 조선일보가 글로써 보여줄 수 없는 영상이라는 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영상 하나 틀어줍니다. 뭐였느냐. 엄성섭 씨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공개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던 한 떡볶이 업체가 이 친여권 지지자들의 압박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던데요. 민주노총을 지금 친여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 이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가 9월 26일에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에서 막 이 그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뭐 나는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김 대표가. 그런 영상이 딱 나간 다음에 이루라 기자가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실제 해당 업체의 피해 사례가 나온 겁니다. 서울대 병원 내에 입점을 해 있던 해당 떡볶이 업체가 퇴출되는 일이 최근에 벌어진 건데 그 업체 측 주장에 따르면은 폐점 배경에 민노총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노총이 어떻게 서울대 병원에 있는 떡볶이 집을 황당하시죠? 네. 서울대가 몰아내면 몰라도. 네, 황당하시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사실관계를 짚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루라 씨가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진행자 엄성섭 씨가 살짝 선을 긋습니다. 민노총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뭐 업체의 주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걸 그래도 엄성섭 씨는 싫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뭐라고 하거든. 네, 안 되니까. 의식을 한 것 같은데 이루라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이루라 씨는 어떻게 가느냐. 서울대병원 노조는요, 이 민노총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조합원 숫자가 한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고 하면은 뭐 절대 해당 떡볶이를 사 먹지 말라, 이런 뭐 지침이 공공연하게 돌았었고, 뭐 총무처에서도 병실에서 뭐 떡볶이를 배달시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민원이 뭐 수십 건 쏟아졌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영업을 시작해서 뭐 하루 평균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 대표가 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급기야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 노조가 그랬다. 그렇죠. 그렇게 민주노총 산하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뭐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어쨌든, 보도를 한다라는 것도 네. 저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거기 들었어요. 떡볶이 사 먹는 사람은 뭐 징계를 했다든지.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근데 전 정말 웃긴 게 엄성섭 씨가 중간에 한번 이 업체 측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끊었잖아요. 사실 근데 엄성섭 씨도 객관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 이루라 씨 발언이 끝나니까 엄성섭 씨가 뭐라고 했냐면 조국 수호냐? 조국 반대냐? 이걸 놓고 지금 떡볶이 이 업체까지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너무 지금 진지하시다. 엄성섭 씨, 네 빙의를 대서 너무 귀에 들리는데 네. 성대모사가 정말 너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성섭 씨가. 네. 조국 수호냐, 조국 반대냐, 이걸 놓고 지금 떡볶이 업체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 정말로 동준 씨가 연기가 들었어. 네, 이거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겁니다. 엄성섭 씨 얘기만 듣고 보면은. 뭐 그분이 원래 그렇게 하니까 연기를 잘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TV조선 방송만 보면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했더니 민주노총이 나서가지고 저 업체에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가 네. 하루도 채 안 돼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 거짓말의 유통기한이 하루도 안 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네. 좀 거짓말이면 안 들킬 거짓말을 하던가 교묘한 거짓말을 하던가 너무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이 이걸 취재했습니다. 김예리 기자의 보도인데 보도 제목 이겁니다. 감염 때문인데 조선일보 국대떡볶이 민노총 압박의 폐점, 이 기사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10월 7일에 나온 기사인데 미디어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병원하고 노조에 가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병원과 노조는 감염 관리 등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업체 대표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 불매운동을 해서 폐점을 한 게 아니고 심지어 폐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하루 뒤에 10월 8일 보도, 김지영 기자의 보도, 민주노총 때문에 국대떡볶이 퇴출, 김진태가 모르는 진짜 이유라는 보도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계약관계다라는 걸 짚었어요. 오마이뉴스 설명을 좀 들어보면 해당 구내식당에 입점한 국대떡볶이는 배달 등의 영업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가 프랜차이즈 업체로 배달 등을 하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해석이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내식당의 역할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거지 배달 등을 하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대떡볶이가 계속 배달을 하고 다른 데에 막 배달도 나가고 이러는 게 사실상의 영리 행위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업체 측에서는 이게 영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렇게 해서 대립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민주노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지 진짜? 그렇죠.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 측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재임대로 보고 있다. 이 영업행위 활동에 대해서 재임대를 준 거다. 그러니까 배달 나간 게 재임대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 측인 JJ 케이터링은 이걸 재임대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이 뭐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게 아니라 법적인 이 계약관계의 해석이 나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치과병원 측이 구내식당은 병원들의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위탁 운영업체는 기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법의 판단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지금 따지는 거지 민주노총이 내쫓았다라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황당하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현장에 가서 의견만 물어봤어도 이런 기사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뭐 오보라고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보지만 이건 정말 악의적인 오보다. 그러니까 의도된 오보다. 도저히 민주노총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등장을 하질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갖다 실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전달만 했잖아요. 근데 7일 방송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하루 뒤에 8일 방송에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이 되니까 한 걸음 뒤로 슬쩍 물러납니다. 황당하잖아요. 이날 방송에서 뭘 다뤘냐면 하필 또 국정감사에서 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떡볶이를 가지고 왔어요. 또 네. 이 브랜드의 떡볶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TV조선 최지영 기자가 막 이 가져온 이유가 뭐다, 이래서 가져온 거다,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다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슬쩍 언급을 합니다. 최지영 기자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일기도 했던 이 해당 떡볶이 업체가 서울대 병원점에서 폐업을 한 걸 다시 한번 꼬집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김진태 의원은 해당 떡볶이 업체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폐업 안 했다며.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루라 씨는 누구냐? 어제 방송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신나게 전달했던 그 기자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갑자기 병원하고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는 그렇게 그 조선일보 보도가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저희도 사실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그 현재 해당 떡볶이 업체는 민노총의 압박으로 이 서울대 치과병원 내에서 퇴출당하게 됐고 이 민노총의 영업 방해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 서울대 치과병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출과 관련해서 전혀 병원 측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치과병원과 해당 떡볶이 업체 간의 직접
직접 계약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데 예.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노조 측에서도 반박을 했는데 이 병원 내 감염 관리 이게 이제 배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감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점 배달 중단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 역시 감염법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운영 위탁업체에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현재 이 계약 해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실제로 아직까지도 운영이 돼 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있었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아니 거기는 기자가 아닌가? 취재를 안 하나? 이 TV조선 기자예요 이루라 기자가. 그런 왜 다음에 자기들은 취재를 안 하고? 좀 황당하잖아요. 자기 발언 어제 했던 자기 발언은 자기가 막 나와가지고 뒤집고 있는 거예요. 뒤집고 있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이 떡볶이 업체를 둘러싸고 서로 지금 말이 다른 만큼 이 떡볶이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기자가? 아유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TV조선 이루라 기자 모든 출연자가 기자인 진짜.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루라 진짜. 기자가 한 얘기는 취재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했던 발언인데 아니래 라면서 유체이탈 화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발언인데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 그치. 그냥 아, 그런 진짜, 말이 네. 있는데 아니라네. 논란이래잖아요. 어제 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네. 이런. 어쨌거나 공방이에요. 떡볶이 공방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오보 이미 입증됐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공방인 거야.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런 태도인 거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지금 계속 조국 관련된 보도에서 오보 이미 입증돼도 오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처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개콘에서 이런 거 하면 좀 웃길 것 같아. 그죠? 저 내가 대본 보기에 자체가 진짜 종편을 가지고 그냥 개콘으로 만들면 똑같이 완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대본만 진짜 똑같이 웃깁니다. 해도 최지원 기자가 한 말이 다르고 바로 뒤에 이루라 기자가 한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진행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조선일보 기사가 시작이었어요. 조선일보 기사 근데 보면 제목부터 민주노총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 듯이 민노총 압박에 이런 단어를 넣고 보도 내용은 더 심각해요. 보도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속노조, 병원노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성들인데 잘못 건드렸다. 뭐 이런 일방적 주장. 이건 심지어 사실도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넣어놨거든요. 이건 거의 보도만 보면 한 민주노총을 혐오하는 보도예요. 거의. 그렇지. 시작이 이런 보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적어도 TV조선이 아무리 자매사라고 하더라도 보도를 다른 매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매체인데 신문과 방송은 다른 매체면 그리고 다른 기자면 취재를 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면 전달을 안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취재를 안 함 일단. 네. 기자인데 취재를 안 해요. 그 기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매사가 야 조선일보 보도했네. 바로 갖다 써.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만들고 TV조선이 키우는 민주노총 혐오의 보도가 또 하나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하루 만에 어제 저희가 말한 게 틀렸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해야지. 사과를 안 한다. 이건 진짜로 심지어 단어들도 무책임하잖아요. 어쨌거나 공방입니다. 떡볶이 공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할 뿐이고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을 했으면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건 정말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조선미디어그룹이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들을 매도하는 보도들은 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정말 좀 세게 징계가 나와서 다음부터는 못하도록 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댓글은 또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오늘 MBN 관련돼서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또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 MBN 그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해서 보도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라는 그 촉구 기자회견을 오늘 또 합니다. 없어집니까? MBN? 모르죠.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에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